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의 동체가 거꾸로 뒤집어진 채 해저면에 닿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꼬리 부분은 동체와 완전히 절단돼 떨어져 있었고 실종자로 보이는 시신 3구도 발견됐습니다. 이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년 전 이미 이동식으로 발사한 적이 있어 청와대의 대북 상황 인식이 아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수감된 뒤 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에서는 각각 문재인 대통령 퇴진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직 경찰이 길을 걷던 연인 사이의 남녀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휩싸였습니다. 네, 뉴스 시작합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 사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실종자 3명이 발견됐지만 구조 소식을 기다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가족들에게는 더없이 가혹한 시간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부축을 받고 겨우 서 있는 실종자 가족이 끝내 오열합니다. 대통령의 딸이 물에 빠져서 군이나 해경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했겠어요? 오늘 하루빨리 저한테 이쁜 딸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데. 수색 사흘 만에 실종자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주저앉았습니다. 포항사고 수습대책본부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일부 가족은 수색 구조 사항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자 이곳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구조 상황을 지켜본 실종자 가족들도 사흘째 애를 태웠습니다. 실종자 가족 28명은 오늘 독도 평화호를 타고 독도 인근 사고해역을 방문했습니다. 소형 구조선이 다가와 수색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가족들은 수색 작업이 잠시라도 중단될까 걱정입니다. 내일은 기후가 안 좋다고 그러고 내일부터 워낙 안 좋다고 그러고 이게 작업을 못할 것 같아요. 대책본부는 남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해 헬기 동체를 먼저 인양한 뒤 내부 수색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무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로 수색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탑승자 7명 중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아직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사들이 내려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가 4명, 가족들은 애가 타들어갑니다. 채널A 취재진이 현재 독도 해상 수색 구조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배우미 기자 연결합니다. 시신 3구가 발견된 지점이 헬기 동체에서 멀지 않다고요? 네, 저는 지금 해군 독도함에 탑승해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불빛이 독도 등대입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독도와 제가 서 있는 독도함 사이에 청해진함이 있습니다. 이 청해진함에서는 수중 무인 탐지기와 포화 잠수사가 지금 이 시각에도 수중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청해진함에서 내려간 수중 무인 탐지기가 오늘 실종자 3명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잠수사들이 내려가 시신을 수습 중입니다. 헬기 동체는 거꾸로 뒤집어져 프로펠러가 해저면에 닿아 있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꼬리 부분은 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돼 90m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실종자 1명은 동체 안에서, 나머지 2명은 꼬리 부분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시신 3구는 오늘 오전 9시 24분부터 차례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3시 39분부터 잠수사들이 실종자 시신 수습에 투입됐습니다. 시신 훼손을 우려해 무인 탐지기 로봇팔로 인양하는 대신 6명의 잠수사들이 3명씩 교대로 내려가 수습 중입니다. 해군은 오늘 안에 발견된 시신 3구를 모두 수습할 계획입니다. 다만 헬기 훼손 단면이 날카로워서 내부 실종자는 동체 인양 후 수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박 와이어가 동체와 연결되면 수면 밖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내일 기상 악화를 우려해 야간 수색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도 해상 수색 현장에서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고는 왜 났을까요? 사고가 난 헬기 기체 자체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에 같은 기종 헬기가 2대 더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예산만 1,0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독도 해상에 추락한 영남 1호는 에어버스사의 EC225 기종.
내년 초 이 기종의 헬기 2대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2대의 구매 가격은 모두 944억 원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기종이 노르웨이에서 추락해 13명이 숨진 지 1년여 만에 구매가 결정됐습니다. 노르웨이 사고 후 유럽항공안전청은 해당 기종의 운행을 넉 달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형 헬기가 필요하다 우리 중국 중앙일보에서 국가 전체를 갖다가 전국구를 갖다가 하고 있고 큰 재난이 발생하면은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헬기 구매 공고를 냈을 당시 입찰에 참여한 곳은 에어버스뿐이었습니다. 두 번의 경쟁 입찰이 진행됐지만 다른 헬기 제조사들은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번의 유찰 끝에 에어버스사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투투파이브 지금 그 헬기 말고 다른 헬기가 이제 우리 예산 범위를 넘게 초과해가지고 입찰을 갖다 안 들어온 거예요. 이번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영남 1호도 두 번 유찰돼 에어버스와 단독으로 수의 계약했습니다. 소방청이 제시한 헬기 사양과 가격에 다른 업체들은 맞출 수 없었지만 에어버스만은 가능했던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자, 이번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자, 이렇게 가족을 따로 수감한 이유,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다시 불러 사모펀드 투자금 출처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4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던 그제 법원은 구속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석방을 요구하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종양 주장에도 구속된 만큼 이번엔 시력장애 등 안과 질환을 호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눈이 좋지 않아 조서 열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피해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을 함께 받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접촉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는 겁니다. 일가족 3명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사모펀드 투자금 송금 의혹과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좋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다, 쏠 수 없다. 이걸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이민찬 기자입니다.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ICBM 발사는 동창리 발사장에서만 가능해 동창리 발사장을 없애면 ICBM을 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 쪽에 물어보니까 이동 발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의원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폐기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은 동창리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만 발사했을 뿐 ICBM을 쏜 기록이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했지만 정의용 실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 발사 능력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안보 인식을 질타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쿠퍼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특정 행동, 즉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 쪽에서도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데가 군인데 웬일인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공개적으로 ICBM도 이동식 발사대로 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이렇게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을 놓고 혹시 청와대 눈치라도 보는 걸까요? 유주은 기자입니다.
불꽃을 내뿜으며 수직으로 치솟는 미사일. 지난 2017년 평안남도 평성에서 북한이 쏘아올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입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용 중량급 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 대륙간 탄도 로켓 무기 체계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바퀴축이 9개인 이동식 발사대의 실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2년 전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쏜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발사 장면이 이미 공개된 만큼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기술이 고도화됐다고 밝혀왔습니다. ICBM은 현재 테일로 발사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북한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다양한 장소에서 숨어서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발사 징후 탐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쏘고 난 다음에도 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발사할 우려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유사시 선제 타격을 위해 정찰 위성을 개발하고 지대지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임기 절반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현재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내려갈 듯합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을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 경호시설 부지 매입 비용으로 2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신용욱 대통령 경호처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예산을 책정했냐는 질문에 경남 양산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 22억 1,700만 원은 양산의 부지를 염두에 두고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양산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유세 당시 대통령을 마치면 양산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 마치면 지금 살고 있는 양산 집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마칠 것입니다. 당선 뒤에도 휴가나 명절 때 양산 사저를 주로 이용했고 지난달 별세한 모친 고 강한옥 여사도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했습니다. 대통령 사저는 개인 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은 경호원들의 숙소와 근무시설을 지을 땅을 사는 데 쓰입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내곡동 사저 인근 경호시설 부지 매입 비용으로 70억 원을 신청했다가 42억 원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49억 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어떤 지역으로 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이해찬, 황교안, 여야 양당 대표가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부 총질이다, 극소수의 반응이다, 진화에 나서도 봤지만 섣불리 입만 뗐다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좌파 독재 심판하러 나가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주 만에 다시 장외로 나섰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을 놓고 전략부재라는 당내 비판이 계속되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길 때만 박수치고 실수한다고 뒤에서 총질할 겁니까? 황 대표는 색소폰을 부는 유튜브 홍보 영상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색소폰은 총선 이기고 난 뒤 마음껏 불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이 소수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직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지도부가 여기서 물러나라면 선거 포기하라는 얘기지.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해찬 대표 퇴진 청원이 등장했고 17,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자, 첫 번째 주제는
예, 롤러코스터 강기정 정무수석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놀이기구라도 탔습니까? 예, 놀이기구를 탄 건 아니고요. 네.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감정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말씀을 하지 마세요.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합법적 불공정이니 아니 뭐니 무슨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말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영민 실장은 심각한데 바로 뒤에 앉아있는 강기정 정무수석 웃음을 참지 못하고 쓰러졌다가 잠시 뒤 다시 일어납니다. 아니 지금 그 노영민 실장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 정무수석이 저렇게까지 웃어도 되는 건가요? 그게 미안해서였을까요? 예. 회의 막판에 강기정 수석이 돌변합니다. 지금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안보실장께서 이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님?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정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똑바로하세요. 아니 아까 뒤에서 웃었던 분 맞죠? 맞습니다. 같은 회의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돌변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데요. 예.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기에게 질문한 것도 아닌데 네. 갑자기 뒤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예. 청와대 국감이 1시간 동안 중단되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정무수석이라고 하면 청와대와 여야 사이로 오가면서 소통하는 게 주요 업무인데요. 사실 강기정 수석 예전부터 국회 내에서 폭언과 폭력 사태의 중심에 있었죠. 가장 유명한 폭력 사건은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2010년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강기정 당시 민주당 의원과 김성애 한나라당 의원이 주먹다짐했는데요. 화가 난 강기정 의원, 애꿎은 국회 경위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18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국회로 평가받게 된 게 저 사건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 사건을 이후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강 의원은 이후 2016년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과거 파란만장한 의정활동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네. 한 번은 이 종편 반대한다고 싸움이 나서 제가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4대강 저지한다고 마스크법 저지한다고 또한 죄송합니다. 강기정 수석이 의원으로서 내놓은 마지막 해명은 야당 입장에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때의 마음으로 지금의 야당을 만나면 어떨까요? 네. 뭐 좋게 얘기하면 감정의 폭이 넓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좀 남을 이해하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당을 탈당하고 정의당에 입당을 했어요. 이자스민 전 의원. 이자스민 전 의원이 불러온 나비 효과, 이게 주제인가요? 맞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 이주 여성으로는 최초의 국회의원인데요. 2011년 다문화 가정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완득이에 출연하면서 널리 얼굴을 알렸었죠. 이듬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주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각종 사이버 테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게 다른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오히려 이 일에 인해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될까 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그것도 정의당으로 옮겼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서 오늘 하루 종일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의당이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 아닌가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전 의원이 정의당을 선택하자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먼저 이 전 의원을 데려오지 못한 게 안타깝다. 진보적 가치를 놓쳤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 당신도 정의당으로 가라.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한국당의 분위기는 어떨까?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예, 한국당 입장에선 이틀 전 외부 인사 8명을 영입했는데 그것보다 한 명이 탈당한 게 더 주목받았으니 더 씁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제원 의원은 이자스민 전 의원의 탈당을 두고 인재를 일회성으로 소비한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더욱이 청년 영입 인사인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가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비서의 남편인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조국 전 장관 반대 집회 당시 이런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네.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보라 의원과의 친분으로 용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자스민 전 의원 탈당을 보면서 인재 영입보다 인재 관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있을 때 자라난 얘기는 남녀 사이에만 통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찰도 물론 많겠습니다만 요즘 경찰들 왜 자꾸만 사고를 치는 걸까요? 새벽에 길 가던 연인을 몰래 찍던 남자를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그것도 관내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는 걸까요? 우현기 기자입니다. 함께 길을 걸으며 데이트를 즐기던 연인이 뒤쪽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그제 새벽 0시 10분쯤입니다. 이곳 거리를 걸어가던 두 사람은 뒤에서 찰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불법 촬영을 의심한 두 사람은 뒤돌아봤고 남성 한 명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달아난 남성의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한 연인.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인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사였습니다. A 경사는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휴대전화는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피하는 그 과정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북에선 현직 순경이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감찰에서 사실 확인 중에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제 직무부관하겠죠.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현직 경찰이 구속된 데 이어 현직 경찰관의 범죄와 일탈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불러서 타는 승합차 타다 서비스가 검찰에 기소됐죠. 국토부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 성급했다고 지적을 하자 대검과 법무부가 서로의 탓으로 미루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타다가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평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검찰에서 불기소 기소를 하니까 좀 저희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렌트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운영자 등에 대한 처분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이 어제 오후 밝힌 입장입니다. 당국의 요청보다 훨씬 오랜 기간 상황을 지켜봤고 기소 방침까지 사전에 알렸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협의는 없었다며 어느 당국과 협의했는지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택시업계와 타다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한두 달 처분을 미루어달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다 사건을 기소 처리할 예정이란 대검의 보고는 국토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35분 만에 다시 대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처분 일정 연기를 요청한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라 한 달이라고 콕 집어서 다시 반박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와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 속에 숨겨졌던 갈등이 타다 기소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반값 할인, 10년 전 가격, 소비자를 유혹하는 문구가 대형 마트마다 붙었고요. 자동차 업계도 통큰 할인폭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상품을 얼마나 싸게 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특히 장사진을 이룬 곳은 이틀간 800마리의 한우를 최대 반값에 파는 육류코너. 한우 인기가 워낙 많아서 나오는 족족 팔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열대가 텅 비어있기도 합니다. 소고기보단 사실 좀 돼지고기를 자주 먹는데요. 오늘 좀 할인해가지고 사게 됐어요. 미리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다른 대형마트도 10년 전 가격으로 삼겹살과 은갈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은 앞다퉈 수십만 가지 특가 상품과 할인 쿠폰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9월에서 10월 진행되던 쇼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에 맞서 11월에 처음 열린 겁니다. 자동차 업계도 할인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쌍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0%, 한국 GM은 15%까지 할인해줍니다. 3,100만 원대 대형 세단은 10% 할인을 받으면 중형 세단보다 조금 비싼 2,800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뒤늦게 참여를 결정한 백화점은 주로 사은품 행사에 집중해 대대적인 할인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작년과 달리 민간 주도로 3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갑자기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사업가답게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로 보입니다. 세금을 확 깎을 수도 있고 마침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플로리다가 트럼프에게는 아주 유리한 선택지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5년 뉴욕 맨하튼의 트럼프 타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최근 거주지 주소를 지난 1983년부터 살았던 뉴욕에서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의 마라라고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매년 세금으로 내지만 뉴욕 정치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New York is a very expensive place to live, but many bad things are happening in New York, and I just put out a statement on New York. 실제 플로리다는 주 차원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거주지를 변경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소득세 최고 세율 9%와 뉴욕시 최고 세율 4%를 피하게 됩니다. 또 고가 부동산에 부과되는 최고 세율 16%의 상속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He works one day in New York. He comes to the UN for a speech in September, as he does every year. He'll have to file and pay New York taxes. 플로리다는 부유층의 세금 피난처뿐만 아니라 2020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격전지를 차지하기 위해 뉴욕을 버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미국 최대 축제인 할로윈이 총격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파티장에서 총격으로 4명이 숨졌는데요. 7살 어린 소녀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다은 기자가 종합합니다. 사람들이 부축을 받아 나오고 환자들은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미국의 대표적 축제인 헬로윈 파티장에서 총격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파티장엔 100여 명이 있었는데 이 총격으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시에선 7살 여자아이가 가족과 함께 사탕을 받으러 다니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에 총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습니다. Because a group of guys want to shoot at another male while there's a street full of kids trick or treating. 영국에선 지난달 냉동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시신 39구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국 경찰은 베트남 정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체포한 용의자들을 살인과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Bởi vì cảm giác của nhà mình rất là hoang mang, không biết bởi vì không biết được em đã mất hay là chưa. rất là lo lắng. 베트남 당국도 현지에서 용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형이 진행됐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성과 여성이 나무를 깎아 만든 회초리로 각각 28대와 23대를 맞은 겁니다. 이 남성은 불륜처벌법 제정에 관여한 이슬람 학자로 밝혀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음주와 도박 등을 저지른 사람들도 태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 선수는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요. 소속팀 보르도가 한국 팬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황의조라고 한글로 새겨진 멋진 유니폼을 입고 내일 낭트와의 경기를 치릅니다. 황의조 혼자만이 아니고요. 보르도의 모든 선수들이 한글 이름을 달고 뜁니다. 또 한국 시간 밤 11시에 생중계될 수 있도록 경기 일정도 조정했는데요. 구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 한글 유니폼을 입고 멋진 골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마라톤 하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인내를 시험하는 극한 스포츠로 여겼는데요. 이색적인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블 영화의 슈퍼히어로와 함께 달리기도 하고 좀비들을 피해 건물로 주랭랑치기도 합니다. 기상천외한 이색 마라톤의 현장, 박수유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왔습니다. 독특한 의상으로 한껏 개성을 뽐낸 참가자들. 저마다 색다른 매력에 빠져 웃고 즐기며 달리다 보면 10km 코스도 거뜬합니다. 각자 준비한 의상을 입고 뛰는 달리기 대회인데요. 오늘은 할로윈 특집으로 진행돼 이렇게 톡톡 튀는 의상이 많습니다. 조금 불편한데 저는 완주한다는 목적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기록에는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시미 코스입니다. 추운데 뛰면 더울 것 같습니다. 헬로윈 시즌을 맞아 지난주에 열린 한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좀비들을 피해 123층짜리 건물 전층을 뛰어다니며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좀비 너무 빠른데. 마블 영화 팬들이 직접 히어로 분장을 하고 달리는 행사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8,000명이 넘는 마블 팬들이 영웅들과 추억을 남기는 사이 피로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한 스포츠였던 마라톤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신노래의 뉴스 박수입니다. 슈퍼스타의 품격 있는 여유, 테니스 스타 나달의 재치 있는 가랑이샷 함께 감상하시죠. 나달과 송가의 8강전, 나달이 춤을 추듯 다리 사이로 4분이 넘깁니다. 당황했을까요? 송가의 리턴은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웃음기 쏙 뺀 나달. 코트를 휘저으며 별일 아닌 듯 재치 있게 가랑이 사이로 받아쳐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슈퍼스타의 여유,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자식이 제일인데 멋져봐라. 학교에 갔던 9살 배기 막내딸은 30년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젊었던 아버지는 70살 노인이 되었고 딸이 그대로 잘 컸더라면 지금의 제 나이쯤 됐을 텐데요. 마지막 모습을 확인할 길 없어 아버지는 어린 딸을 가슴에 묻지도 못했습니다. 이춘재가 지목한 지역엔 이미 아파트가 빼곡이 들어섰지만 그래도 30년간 붙잡아온 희망을 버릴 수도 없어 근처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왜 이제서야 하는 안타까움이 짙게 남습니다. 전국의 실종 아동은 578명, 그중에 30년 넘게 찾지 못한 경우는 80%를 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자 가족들이 겪었을 잔인한 세월을 함께 돌아봤으면 합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